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저번에 AMD 쪽에 다나와에서 지금 팔고 있는 램들을 뭐 선택할 때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거를 좀 쑥 훑어봤는데, 이번엔 인텔 걸 해볼 거예요. 인텔 걸 해볼 거고, 지금 요 밑에 거는 저번에 영상에 썼던 텍스트 그대로 지금 재사용을 하겠습니다. 인텔이 AMD보다 조금 복잡한 게, AMD에는 일단 대충 6000 클럭 정도 대에서 1대1로 설정을 하면 굳이 고클럭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6000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1대2로 설정이 되면서 오히려 성능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XMP 램이 6000 내지 6400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 라인의 XMP나 X4 쓰시는 분들이 6000에서 6400대로 커버가 된다고 하면은, 인텔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인텔이랑 AMD를 좀 구분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알던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인텔 메인보드를 고르실 때 이렇게 뭐 사실 요것만 찍어도 되긴 하는데, 이걸 찍으면 이제 H보드까지 같이 나와서, H보드는 순정 쓰세요. H보드는 순정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DDR5만 할 겁니다. DDR4 쓰시는 분들은 본 영상에 해당이 안 돼요. DDR4는 워낙에 램 종류도 다양하게 나왔고 뭐 해서, 사실 뭐 제가 그걸 못 다루는 건 아닌데, 근데 최근에는 지금 이제 14세대 랩터렉 리플래시도 DDR4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물론 랩터렉 리플래시가 DDR4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랩터렉 리플래시 용으로 나오는 Z790 맥스 보드들이 아마 DDR4 지원이 안 될 겁니다. DDR4 쓰시는 분들은 지금 쓰고 계시는 보드, 혹은 만약에 13, 12세대 보드를 안 쓰고 계시다면은 그 Z690 내지 790 혹은 B760 혹은 뭐 이런 보드 있잖아요. 이런 보드 가지고 DDR4용으로 사셔서 쓰시면 돼요. 이번엔 790 맥스 새로 나오는 보드 말고. 어쨌든 저는 이제 DDR5만 다룰 거고요. 제가 AMD 쪽도 그렇지만 순정으로 쓰시는 분하고 XMP, 여긴 XMP로 용어를 통일할게요. XMP로 쓰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클럭 용으로 쓰실 분들하고 구분해서 제가 AMD 쪽에서 했었는데, 이제 인텔도 마찬가지로 일단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사실 딱히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메인보드에 따라서 다를 것도 없고, 그냥 여기 DDR5 체크해서 어떤 용량을 쓸 거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총 16기가로 충분하면 8기가짜리 두 개를 꼽는 겁니다. 16기가짜리 한 개 쓰지 마세요. 이게 한 개를 꽂으면은 두 개를 꼽는 것보다 속도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은 짝수개로 꽂아줘야 된다는 거. 16기가면 요렇게 쓰시는 게 낫고, 32기가는 요렇게 쓰시는 게 낫고, 48기가는 요렇게, 64기가는 요렇게, 96기가는 요렇게. 풀뱅크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요거나 요거는 풀뱅크로도 가능한 용량대이기 때문에. 근데 풀뱅크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두 개를 꼽는 걸 더 권장합니다. 램 클럭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호환성, 혹은 풀뱅크 쓰게 되면은 일단 순정 상태에서는 클럭이 다운돼요. 그리고 XMP도 지원되는 클럭 자체가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오버클럭 할 때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쓰는 걸 권장하고요. 얘네는 용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뱅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거 16기가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8기가를 찍고 한 개를 찍으세요. 순정 기준으로. 순정은 가격 때문에
물론 나는 LED가 꼭 필요해, LED 간지 포기 못해, 그러신 분들은 LED 있는 제품을 쓰셔도 돼요. 그런 경우는 요렇게 찍으면 나와요. 이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찍으면은 8기가짜리 두 개 해서 16기가 된 제품들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가격 대비로 볼 때 시금치가 낫습니다. 시금치라고 하면은 방열판 없는 제품이요. 그 검은색 시금치, 흑금치라 그러죠. 흑금치, 뭐 녹색이 시금치, 녹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대부분.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램들이 나오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뭐 12세대는 4800, 뭐 13세대는 56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기본 지원 클럭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DDR 4800부터 적혀 있네. 골든 코브가 4800이고 랩터 코브는 5600이라 적혀 있구나. 여기가 13500까지가 골든 코브고 13600K부터 13600까지도 골든 코브일 거예요. 13600K부터 랩터 코브라 해가지고 칩셋이 달라요. 그래서 랩터 코브부터 5600이라 적혀 있는데,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4800이든 5600이든 표준입니다. 표준. 자, 4800 표준, 이 AMD 영상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그 영상 그 부분만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게 표준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표준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표준 값입니다. 표준은 웬만하면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480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사실 골든 코브 때 5600 램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표준으로 4800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랩터 코브 나오면서 5600 표준 램이 나와서 랩터 코브부터 공식적으로 5600을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만약에 램이 불량이 났다. 램이 불량이 났는데 메인보드 큐브L에 큐브L을 보니까 큐브L에 지원이 안 되는 램이다. 그래가지고 뭐 큐브L 없으니까 AS를 거부를 한다. 그런 업체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표준램은요, 큐브L 상관없이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 큐브L에 이 표준 램이 다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기서 한 개 찍으면 나오는 램 중에 종류가 많이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론, 삼성전자, 킹스톤, PNY, 이게 다 표준 스펙인데, 표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로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큐브L이 없는 그런 메인보드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큐브L 때문에 안 되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표준으로 동작을 하는 거는 표준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CPU나 혹은 메인보드에서 표준을 지원 안 한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혹시나 모르니까 메인보드 큐브L을 확인해 보긴 하세요. 이 램을 구매할 때 어떤 유통사에서 코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 큐브L을 확인하긴 하시고, 만약에 문제될 때 AS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큐브L을 확인 안 하면. 지원을 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 메인보드 큐브L에 없는 표준 램 지원을 하냐 안 하냐 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큐브L에 표준 램이 만약에 불량 났을 때 AS를 받는다? 이거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치만 만약에 표준 램 불량 시에 AS 여부를, 물론 램 쪽이든 보드 쪽이든
어쨌든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꼬투리 잡힐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원 여부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지원 여부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QVL에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QVL에 없는 램을 사가지고 뭐 지원이 안 되는 보드에서 쓴다, 그러면 사실 그걸 QVL에 안 넣어준 쪽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건 표준입니다. 표준. 뭐 그래도 제가 AS 보장해 드릴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그냥 순정 상태로 쓰실 분들은, 여기 순정 상태로 쓰실 분들은 표준 램에서 싼 거 사면 돼요. 싼 거. 특히 AMD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녹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녹색으로 된 거는 라이프 워런티로 AS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병행 수입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심지어 그 서비스 센터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 병행 수입 제품은 보통 판매처에 보내가지고 1년, 보통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기간이. 판매처에 보내서 불량 났다 해가지고 교환받는, 1대1로 교환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판매처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 병행 수입 제품을 중고로 사는 경우면은 AS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만 가능하거든요. 영수증 아무리 받아도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핸드폰 번호 다르고 뭐 이름 다르고 주소 다르고 이러면은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행 수입 제품이 아니라 뭐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런 그린램은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써놓고서 벌크나 병행 수입 갖고 와서 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정램 살 때 요런 그 앞에 뭐가 붙은 거 있잖아요. 크루셜 뭐 아니면은 뭐 킹스톤도 그렇고 P&I 이런 식으로 뭔가 브랜드명이 붙었다. A-데이터 해가지고 이런 그 튜닝램 제조사의 브랜드가 붙으면은 걔네는 대부분 라이프 워런티로 AS를 해줍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 적혀 있냐면, 한번 상품 정보를 보시는 게 좋아요.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어딘가 워런티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쭉 내리다 보면은 무제한의 품질 보증, 보통 리미티드 라이프 워런티라 그러는데 라이프타임 워런티, 제한된 라이프타임 워런티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생산 중단되기 전까지는 보증해줄게, 이런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G스킬 램, 엄청 옛날 램을 새 걸로 교환받은 적도 있어요. 예. 아무튼 라이프 워런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AS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린램 구매보다는 차라리 이런 브랜드 붙은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DDR5로 오면서 램 불량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린램은 좀, 인텔에서는 근데 이제 삼성 램 같은 경우 AMD에서 램 불량, 사실 그게 램 불량이 아니라 호환성 문제거든요. 호환성 문제인데 아무튼 불량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인텔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인텔은 잘 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AMD 쪽에 램 트레이닝이랑 관련된 호환성 문제인데, 어쨌든 인텔 쪽에는 그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서 인텔에서 장착하고 안 되면은 그냥 물리적 불량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착해서 안 될 확률이 AMD 쪽보다 인텔 쪽이 거의 없습니다. 안 될 확률이. 일단은 보시면은 특히 뒤에 대원 CTS라고 적혀있으면 이게 유통사거든요. 유통사를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저렴한 거 8기가짜리 지금 22,000원, 가격 차이가 근데 크지는 않을 거예요. 한 1,000원 2,000원 정도 더하면 살 수 있는 정도라서, 그래서 뭐 순정으로 쓰실 분들은 요거 사시거나, 근데 난 순정으로 쓰다가 나중에 오버클럭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요런 거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오버클럭용 램을 이따가 따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순정으로만 쓰시는 분들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랑 이건 같은 램이에요. 얘랑 얘는 같은 램인데 얘는 대원 CTS에서 유통한다는 내용이고, 이거는 대원 CTS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유통하는 램들을 지금 통합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은 얘가 꼭 정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 눌러서 나오는 것들 중에 뭐 병행 수입이나 벌크인데 명시 안 한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린램이 사실 초기 불량만 없으면 괜찮아요. DDR5 램이 잘 고장이 아까 불량률이 높다고 했지만 불량률 높은 것도 이제 자꾸 뺐다 꼈다 하거나 만지거나 아니면 초기 불량 이런 얘기지 한번 장착하면 그렇게 쉽게 고장나진 않거든요. 초기 불량만 아니면 삼성램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삼성 5600 있죠. 삼성 5600이라고 해서 5600이 더 빠른 거 아니야 하면서 4800보다 5600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5600 살 바에 4800을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 5600이 불량률도 높고요. 전체적인 칩 수율 자체도 5600이 더 안 좋아요. 4800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그러면 속도가 더 느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AMD 편에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자 4800은 클럭이 4800이고 5600은 800 클럭이나 더 높아요. 높은 거죠. 타이밍 보실게요. 타이밍이 얜 40이고 얜 46이에요. 이거는 표준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4800에 40, 40, 40 표준이 여기 16.67 나노세컨드 CLT 속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레이턴시. 그 5600은 5600 46, 46, 46에 16.4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환산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 46 타이밍은요. 요 속도고요. 이게 그린 램은 스펙이 요렇게 가고 검은 램은 요런 식으로 가는데 48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램은 요런 스펙으로 가고 검은색은 요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40이랑 39를 제가 둘 다 계산했어요. 앞에 거는 CL 타이밍, RCD 타이밍, RP 타이밍입니다. 램 표기가 거의 그렇게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CL, RCD, RP 타이밍을 표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4800의 40은요. 동작 속도가 16.666667 나노세컨드고 5600의 46은 동작 속도가 16.42857 블라블라블라예요.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이게 차이가 많이 커 보이나요? 물론 이 동작 자체가 별 차이가 안 난다 해도 이게 차이가 많이 양이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이 동작 횟수가 늘어나면은 이게 모여서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실질적으로 이 타이밍들이 이 클럭 807을 커버할 만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닙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RCD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요. 5200이 표준이 사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계산해보면 5200이 더 빨라요. 그쵸? 5200이 더 빠릅니다. 공교롭게 짝수로 맞추다 보니까 5200 스펙이 이게 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5200을 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5200은 애매한 클럭 대역이라 그래서 보시다시피 5600이랑 4800이랑 5600 가지고 5600이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야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삼성램 사실 거면 이거보다 4800이 낫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요. 이거보다 가격도 더 비싼데 비싼가? 이거 눌러보면 현금가랑 카드가 또 다르거든요. 현금가는 안 나오네. 비슷하네. 아무튼 마이크론은 사실 수율로 따지고 보면 사실 마이크론 4800이 칩 수율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표준만 딱 준수하는 정도예요. 표준만 준수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4800보다는 5600이 더 좋아요. 마이크론은 4800보다 5600이 더 좋고 삼성전자는 5600보다 4800이 더 좋습니다. 칩 수율로 놓고 보면은 마이크론보다 삼성 4800이 더 좋아요. 삼성 4800이 마이크론 5600보다 좋고요. 마이크론 5600이 삼성 5600이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마이크론 4800이 칩 수율이 더 안 좋아요. 그치만 지금 이 영상은 지금 순정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 기준이기 때문에 순정의 표준값은 다 준수를 합니다. 칩 수율은 이제 오버클럭이나 그런 거 할 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칩 수율이 좋으면은 호환성이 좀 좋고 불량률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5600 불량 이슈가 많은 게 얘네가 수율이 간당간당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비추하는 거예요. 이건 좀 비추. 킹스톤 램은 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가격이 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P&I가 한때는 하이닉스 칩을 줬는데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 칩을 달고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P&Y나 혹은 킹스톤이라 그래서 램을 램 칩을 킹스톤이나 뭐 P&I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램 칩셋을 만드는 회사는 지금 딱 3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자회사라 그래요. 재생칩 회사 스펙텍이라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칩을 안 만들어요. 다 요런 A데이터나 P&Y나 뭐 킹스톤이나 뭐 크루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런 칩을 가져다가 이 PCB에다 칩을 박아가지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해가지고 출시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부에 들어가는 칩은 다 이 3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P&Y는 예전에는 하이닉스 거를 썼거든요. 하이닉스 게 수율이 제일 좋아요. 수율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DDR5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DDR4에서는 삼성이 좋았죠. DDR5에서는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삼성이 좀 빌빌대고 있어요. 어쨌든 이 P&I가 예전에 하이닉스 칩셋을 박아줬는데 그래서 하이닉스 썼다고 광고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광고를 뺐어요. 그러고 나서 삼성 칩셋 바뀐 거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살 바에 삼성램 사세요. 예, 요거 살 바에 이거 사는 게 낫습니다. 가격 차이 보세요. 그치만 이제 라이프 워런티가 되긴 하죠. 근데 지금 가격이 2배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요 밑에는 이제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결론적으로 요거는 마이크론 크루셜 살 거냐 삼성 살 거냐. 그래서 뭐 추천을 하자면 순정 상태로 쓰시는 분은 차라리 마이크론 얘가 더 나을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마이크론보다 뭐 소울시커가 칩셋 수율이 삼성이 좋다 그랬다 하면은 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차라리 이거 사실 바에 요거 사세요. 요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죠?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아싸리 제일 싼 걸로 요거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 예. 나는 12세대 쓰는데 그럼 5600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게 12세대는 물론 공식적으로 4800을 지원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 12세대의 그 메모리 컨트롤러 퍼포먼스 자체가 얘가 6000 내지 7000까지 뭐 보드에 따라서 6000 내지 7000까지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5600 정도는 충분히 지원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신경 쓰셔야 돼요. 예. 12세대라 해서 5600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꽂아놓고 쓰면 5600으로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16기가짜리를 볼게요. 이제 32기가 2개 쓰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조금 늘어나요. 근데 어쨌든 순정 쓰시는 분들은 튜닝램 볼 거 없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겠습니다. 뭐 A데이터가 지금 싸게 나왔네요. 근데 A데이터가 지금 몰이 3개밖에 없죠. 거의 품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구매 가능하면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몰수가 적다는 거는 거의 품절이라는 거고 재고가 지금 유통사에 재고가 별로 없다는 소리고 유통사에서 이 사업을 이 램을 지금 안 들여온다는 소리는 일시적인 품절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설마 A데이터 램이 엄청 잘 팔려서 품절이 난다? 그게 아니죠. 유통사에서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유통사에서 안 가지고 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유통사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한번 하려고 손댔다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싶어서 거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유통사에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이런 램은 나중에 AS 받기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본사에 직접 RMA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통사에서 이제 그 커버를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제끼겠습니다. 얘는 제끼고
자, 삼성 5600이 제일 싸죠. 이게 아까 8기가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수요가 많은 16기가 라인에서 삼성 5600이 불량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걸 알아요 지금. 그래서 가격이 싼 겁니다. 잘 안 사거든 최근에. 그래서 얘는 제끼일 겁니다. 얘도 별로고요.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사실 거면 차라리 얘 5600의 크루셜 라이프 워런티의 대원 CTS 유통이에요. 대원 CTS는 이 컴퓨터 쪽에서는 좀 큰 업체입니다. CPU 유통도 하고요. 특히 AMD 거의 단독 유통이에요. 대원 CTS가. 대원 CTS랑 제이시언도 가지고 오나 이 CPU를. 근데 아무튼 대원 CTS가 메인보드도 유통하고 램도 유통하고 CPU도 유통하고 좀 대형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AS 받으러 AS 센터 한번 갔다 왔는데 잘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뭐 글쎄요. 이거는 이제 대원 CTS 유통이 아닌 램들인데 여기 수입사 확인 요망이라 써있긴 하네요. 아크스텍에서도 들여오나 보네요. 예, 아스크텍에서도 들여오는 것 같고 어쨌든 같은 겁니다. 유통사만 다른 거예요. 요거 아니면은 차라리 삼성 4800 요걸로 가시거나 나는 5600은 좀 찝찝해. 나는 12세대라서 4800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게일램이 들어왔는데 게일램 유통은 서린 CNI라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유통사예요. 그래서 AS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AS 그냥 바로 교환해주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한 1000원 정도 더 드린다? 뭐 한 몇천 원 정도 더 드린다고 치면은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AS에서 만족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죠. 마이크론 5600 대비 게일 4800이 이게 사실 후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순정 쓰시는 분은 잘만 돌아가면 되잖아요. 특히 게일은 라이프 워런티고 서린 CNI는 AS를 엄청 잘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순정 쓰시는 분들은 별로 고민할 뭐 이런 정도 쓰면 불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병영 수입 요거 살 바에 차라리 요걸로 사시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걸로 사도 병행 수입이나 벌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800은 그 초기 불량 커버가 제일 중요한데 초기 불량만 아니면 괜찮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고로 구매하시는 경우면 중고로 쓰시다가 AS 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의 고장 안 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 중고로 사시는 경우도. 마이크론 4800은 지금 이게 가격대가 이 가격이면 다른 거 쓰세요. 예, 이 가격으로 살 바에는 다른 램 쓰시는 게 낫습니다. 뭐 게일이나 뭐 삼성 마이크론 뭐 5600이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800의 칩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거를 이 가격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12세대라서 4800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차라리 요거 쓰세요. 서린 CNI가 어쨌든 될 때까지 교환해 줄 겁니다. 서린 CNI는 안 된다고 하면은 될 때까지 교환해 줄 거예요. 크루셜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치면은 사실 서린 CNI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유통사가 뭐 대원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램 쪽에 AS 탑은 서린입니다. 이 게일램이 칩셋을 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성을 썼는지 마이크론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떤 칩이든 상관없이 초기 불량만 아니면 되는데 서린이 커버를 잘 해줄 거다. 팀그룹도 지금 서린이 유통하고 있고요. 팀그룹 램이 운이 좋으면 하이닉스 칩이 달려 있어요. 근데 운이 나쁘면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불복이죠. 제가 아까 뭐가 제일 수율 좋댔어요? 하이닉스. 뭐가 제일 나쁘댔어요? 마이크론.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이닉스 뽑으면 괜찮은 거고 마이크론 뽑으면 별론 거고. 사실 하이닉스를 뽑는다는 기준 하에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워낙에 칩 수율이 좋아서 가격이 좀 세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다? 그럼 좀 애매하죠. 근데 순정 쓰시는 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 중고 감가를 생각하면 마이크론 베이스보다 하이닉스 베이스가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5200에 CL42 요거죠. 요거. 그럼 나는 솔시커가 42가 제일 빠르댔어. 해서 이거 사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5200 표준으로 나온 램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표준 스펙일 뿐이에요. 스펙이 4800일 때 40, 5200일 때 42, 5600일 때 46이고, 실제로 이 3사에서 그 칩셋을 만들 때는요,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에서 칩셋을 만들 때는 4800 칩셋 다음에 나온 게 5600이에요. 5200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4800 칩셋을 가져다가 이 5200의 표준값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 베이스 칩셋은 4800짜리가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XMP처럼 프리셋을 넣어 놓은 건데, 그걸 표준값으로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전압을 1.1V 쓰면서 표준값을 넣어 놓은 겁니다. 물론 안 되면 썰인해서 커버해 줍니다. 뭐 시도해 보실 분은 해 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될 때까지 교환해 줄 거예요, 썰이는. 근데 어쨌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요 삼성전자 4800짜리 사가지고 클럭만 뭐 5200으로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텔이면 타이밍도 넣어야 되죠. 요 프리셋, 이거 그대로 프리셋 들어간 것처럼 그대로 넣으면 그대로 동작하거든요. 심지어 5600도 그대로 넣으면 그대로 동작해요. 무슨 소리냐면 4800짜리 램을 사다가 요 스펙을 넣으면 그냥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수율이 좋아서요. 삼성전자께 수율이 좋아서 그냥 들어가고, 마이크론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크론 수율이 별로 안 좋아서. 마이크론 4800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5600짜리는 이미 5600이죠. 아무튼 그래서 굳이 5200짜리를 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가격이 싸면 모를까. 엄청 싼 것도 아니죠. 이 5만원대로 가게 되면요, 차라리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요걸로 가는 게 낫습니다. 5만원 초반대로 갈 거면요, 아예 싼 거, 요 위에 있는 아예 싼 걸로 가지 않을 거면, 그러니까 요거 46,000원대, 그 다음에 48,000원대, 거기서 조금 더 돈을 쓴다면은 차라리 에센코 클레브램, 이게 확정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아닌 램이 없습니다. 하이닉스에 M다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 M다이가 수요가 더 많고요. 그 램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순정으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XMP로 쓴다거나 오버클럭 해서 쓰시는 분들이 요런 거, 최근엔 이 M다이 말고, 얘가 하이닉스 M다이거든요. 하이닉스 M다이 말고 A다이를 많이 찾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다른 삼성이나 마이크론 램보다 얘가 더 수율이 좋아요. 수율 순서대로 따지면, 자, 이거 이따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거의 두 개 비슷해요. 보통 요런 순서라서 앞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하이닉스 M다이가 4800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모두 압살해요. 이 차이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정도가 있는 정도고, 여기도 이 정도 되고요, 여기도 이 정도 돼요. 두 개는 비슷하고 갭이 많이 커요. 여기는 아주 조금 한 요정도. 그래서 이게 비싸 보이지만 이 정도 돈 투자를, 사실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순정램 하시는 분들에서 설명하기에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수율로 볼 때, 오버클럭 마진으로 볼 때는 이게 돈 투자할 가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고르자면 이거 아니면 AS까지 따지면 요거까지 괜찮고, 나머지는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속도를 낼게요. 32기가짜리. 이제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 중에 난 64기가 좀 비싼 것 같은데 48기가짜리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48기가짜리 64기가짜리보다 비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왜 나왔어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오버클럭이나 XMP용으로 순정 램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 튜닝 램이 아니라 그 튜닝되지 않은 그 표준 램이 얘네가 아직 국내에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64기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2기가짜리 2개, 32기가. 여기서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 5600은 저는 되게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싸니까 써보겠다, 요건 가격 차이가 심하네요. 아까 건 별로 안 심했는데. 여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가격 차이가 나긴 나는군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마이크론이라는 좋은 대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5600 살 바에 마이크론 사면 되고요. 근데 이제 32기가로 가게 되면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요걸 시도해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초기 불량 안 걸리게, 초기 불량만 아니면 됩니다. 이것도 싸면 싼 맛 하니까. 이거 지금 가격 차이가 거의 한 5,000원 정도 나니까 두 개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난 싼 맛에 맞출 거야 하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써서 요걸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병행 수입 굳이 요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소울시커가 아까 마이크론 괜찮댔는데 해가지고 여기 마이크론. 근데 마이크론이 싸면 괜찮은데 안 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거 살 바에 차라리 요거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팀그룹께 이게 하이닉스 게 달리면 좋아요. 근데 아마 안 달릴 글쎄요. 32기가짜리에서 하이닉스 잘 못 본 것 같긴 해. 가격이 108,000원까지 올라가네요. 여기는 사실 요 위로는 별로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얘가 확정 하이닉스입니다. 요것만 확정 하이닉스네요. 나머지는 확정 하이닉스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순정은 그냥 싼 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싼 맛에 요거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요 정도로 커버하시면 될 거예요. 난 라이프 워런티 쓰고 싶다 그러면 딱 여기까지, 요거 아니면 여기. 얘네가 서린이죠. 서린. 이거 서린이고, 이거는 아스크텍 아니면 아까 대원 CTS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으니까. 이거 직구램도 돌아다녀요. 이거 초기 때 5600이구나 이거는 해당사항 없겠다. 예. 그러면 라이프 워런티까지 보자면은 딱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근데 둘 중에 뭘 하냐 그러면 요 정도 가격 차이면 저라면 서린 갑니다. 이게 4800이잖아요. 그러면 4800 괜찮으면 서린 이거 사시고, 나는 좀 더 클럭 높은 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요거 쓰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AS는 정말 서린만한 데가 없어요. 이거 칭찬하고 칭찬해도 모자릅니다. 얘네는 파도 미담만 나오는 업체라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써보시면 아세요. 서린 좋은 거는. 그래서 32기가는 싼맛, 그 다음에 적당히 쓸만한 거, 그 다음에 라이프 워런티 여기까지. 예,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가격 한번 볼게요. 이거 48기가는 이제 단일램이 없어요. 이게 없죠? 그쵸? 24기가짜리 두 개인데
제일 싼 게 이겁니다. 그러면 한 개 가격으로 따지면 얘가 92,000원이죠. 개당 92,000원이에요. 그러면 개당 92,000원이면 얘랑 잠깐만 16기가가 아니라 개당 92,000원이면 이거 사죠. 그쵸? 별로 가격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48기가 쓸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8기가 쓸 바에 64기가 쓰시고 96기가짜리 볼까요? 96기가도 단일 램이 없어서 2개. 제일 싼 게 거의 50만원이죠. 그러면 제일 싼 게 이게 거의 50만원인데 그러면 32기가짜리 4개면 자 이거 대충 10만원 잡고 4개 해도 4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순정 쓰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128기가나 128기가 쓰시는 분들은 동일해요. 싼맛, 그 다음에 적당히 쓸만한 거, 라이프 워런티인데 여기 조금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그냥 추가를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600이 조금 그 RCD 수율이 좀 빡빡해서 좀 찝찝한데 아마 이제 풀뱅크로 쓰게 되면 클럭이 다운될 겁니다. 인텔에서 하면은 보통 한 4000 클럭 정도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럭 높은 게 의미가 없습니다. 5600짜리가 클럭 높은 게 의미가 없고요. 저는 항상 이 5600짜리를 좀 추천하기가 뭐한 게 이 RCD 수율이 너무 빡빡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순수하게 5600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를 들어 이 5600짜리를요 5200으로 다운시키면은 이게 5600짜리가 요거에 이렇게 딱 맞춰서 나왔으면은 이 5200에 이 41로 동작하면은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표준값이지만 요거에 맞춰서 나왔으면은 요걸로 돌아오면 성공하고 요걸로 돌아오면 실패해요. 그쵸? 이 값이 요거보단 작잖아요. 이거보다 작으니까 요걸로 돌아가는 건 괜찮아. 근데 요걸로 돌아가면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럭에 따라서 항상 이게 선형 구조로 이게 높으면 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클럭을 4000대로 떨어뜨리면 한번 계산해 볼까? 자 4000 클럭으로 만약에 클럭이 떨어지면은 얘가 나누기 2에서 2000대인데 그럼 한 클럭당 속도가 0.5 나노세컨드거든요. 그럼 4000에서 표준값이 몇이야? 4000에서 표준값이 32네요. 32. 그럼 16. 이거 좀 그래요. 4000이 더 빠를 수도 있겠구나. 4000에서 32, 32, 30 여기 보통 이렇게 32, 32, 32 이렇게 된데 이게 32가 16이에요. 그러면 31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이게 진짜로 이 5600 램이 딱 요거 수율을 간당간당하게 나왔으면은 4000대로 돌 때 에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러가 난다거나 에러가 심하게 나면 부팅이 안 되거나. 개인적으로 128기가 쓰시는 분들한테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거 128기가 쓰시는 분은 요거 아니면 차라리 요걸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 5600이랑 마이크론 5600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론 5600보다는 차라리 풀뱅크 쓰실 분들은 요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걸 사면 안되면 될 때까지 바꿔줍니다. 네, 써린이 그래서 엄청 좋아요. 써린은 아무따 신제품 교환. 네. 그래서 128기가 쓰실 분들은 삼성 4800 아니면 팅그룹 4800. 그 다음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96기가를 난 써야겠다. 그런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4개 찍으면 하나 있을 거야. 하나. 2개네. 이 2개밖에 없어요. 196기가는. 가격이 미쳐 날뛰죠. 네,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세요.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제 순정 쓰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먼저 할게요. XMP보다 오버클럭. 자, 오버클럭 하실 분들은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요 밑으로는 볼 거 없어요. 이거 쓰지 마시고, 나는 싼 맛에 오버클럭 하겠다. 그러면 삼성 4800. 그 다음에 나는 삼성 램으로는 좀 부족해. 그래도 하이닉스로 갈 거야. 그러면 M다이 내지 A다이입니다. 근데 이제 12세대 쓰시는 분들은 사실 A다이로 그렇게 효용성을 그렇게 크게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12세대 쓰시는 분은 M다이 정도 쓰시면 가성비가 좋고요. 근데 이제 13세대 쓰시는 분은 A다이랑 이제 효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A다이 정도 골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M다이로는 조금 아쉬워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남들은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 쓰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M다이 사도 A다이로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버클럭 하시는 분은 이제 하이닉스, 어떤 제품이 하이닉스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싼 맛에 삼성 4800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튜닝램 볼 거 없이 그냥 시금치로 가세요. 시금치 4800 요걸로 가면 됩니다. 16기가 2개 쓰시는 분은 요거, 그 다음에 뭐 8기가 2개 쓰실 분들은 뭐 이건 병행 수입이니까 요거. 근데 요걸로 가시고, 그 다음에 32기가 가실 분은 요걸로 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더 쓸 거야 해서 하이닉스 M다이 쓰실 분들은 하이닉스 M다이도 사실 순정램이 나아요. 하이닉스 M다이, 확정 하이닉스 M다이가 제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이게 확정 하이닉스 M다이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마음에 안 드네. 이게 확정 하이닉스 A다이예요.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확정 하이닉스 M다이는 53,400원 정도고요. 확정 하이닉스 A다이는 한 58,000원 정도니까 대충 한 5,000원 정도? 5,000원 차이네요. 두 개 합쳐서 10,000원 정도 차이. 내가 10,000원 더 내고 A다이로 갈지 M다이 쓸지 이거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A다이 10,000원 차이 A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0,000원 더 주고 A다이. 얘도 확정 하이닉스 A다이고요. 여기서 확정이라고 하는 거는 유통사가 우리는 무조건 A다이다 혹은 A다이가 아닌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케이스고요. 그럼 팀그룹 이런 거 가지고도 A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이제 물어보면 유통사가 서린이거든요. 서린은 사실 물어보면 이게 A다이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줘. A다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게 케이스가 없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보통 제조사의 사정이나 생산 시기에 따라 달라져서 어느 한 벤더로 정해져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삼성이나 마이크론, 그러니까 이게 4800짜리는 마이크론 아니면 하이닉스고 5600짜리는 하이닉스 아니면 뭐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내가 뽑기로 뽑았는데 하이닉스가 걸렸어요. 잘 쓰다가 나중에 불량 났어요. 교체해달라고 보내요. 그럼 마이크론으로 올 수 있어요. 삼성으로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같은 걸로 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살 바에
클레브 거 사면 돼요. 클레브 거. 얘도 하이닉스 A다이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이거 품절이네 심지어. 이거 가세요. 이거 A다이 갈 거면. 그리고 요 밑으로는 볼 거 없어요. 그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이닉스 녹색 그린램이 제일 잘 들어간다던데요 해서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어떨 때 얘기냐면은 수율 뽑기를 엄청 했을 때 고수율이 나올 확률이 얘가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수율? 8000대 이상. 자, 그러면 메인보드가 본인이 쓰고 있는 메인보드가 에이펙스인지 아닌지 딱 보세요. 내가 쓰는 메인보드가 에이펙스다. 그러면 내가 이걸 수율 뽑기 할 생각이 있다 하면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뽑기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나는 뽑기 할 생각이 없거나 혹은 내 메인보드가 뽑기 할 생각이 있지만 에이펙스가 아니다 하시는 분은 이거 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싼 거 사세요. 싼 거 가격 차이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에이펙스가 아닌 이상 클럭 들어가는 거는 7000대에서 고만고만 합니다. 예, 고만고만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에센코 클레브 같은 경우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PMIC가 이제 르네사스라는 PMIC로 올 겁니다. 그 르네사스라는 PMIC로 올 거고, 패트리어트를 사게 되면 얘는 리치텍 PMIC A다이로 올 거예요. 지금 얘네가 르네사스 PMIC를 유통한 적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에이스 받으면서 들은 소리로는 최근에는 르네사스 안 들여온다 하거든요. 다 리치텍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리치텍 PMIC가 예전에는 언락이 안 되는 버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리치텍 PMIC, 특히 이 패트리어트가 얘네가 자기네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패트리어트의 유통사인 파인 인포메이션에서 자기네들은 언락이 되는 리치텍 PMIC만 들여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언락이 되는 리치텍 PMIC는 XMP램에 들어가는 PMIC라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치텍을 하고 싶으면 요거. 근데 가격 차이가 사실 좀 비싸네요. 차라리 클레버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AMD에서는 르네사스 PMIC로 언락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울면 겨자 먹기로 리치텍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에이수스 보드 중에 르네사스 PMIC로 언락 들어가는 램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본 영상은 인텔 유저들 대상이기 때문에 인텔에서는 르네사스 PMIC로 언락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쓰셔도 됩니다. 그 밑으로는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가격이 비싸서. 8기가는 여기는 하이닉스가 없어요. 없다기보다 요걸로 뽑게 해가지고 하이닉스 걸리면 좋은데 이거 너무 리스크하죠. 하이닉스 아닐 확률도 높아서. 그래서 8기가짜리 두 개로 오버클럭을 해서 쓰시겠다 하시는 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16기가는 방금 받고 32기가로 하시는 분들은 싼 맛에 쓰실 거면 요거, 그 다음에 요런 팀그룹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이닉스로 올 수도 있지만 뽑기입니다. 뽑기. 여기서 확정 하이닉스는 얘밖에 없어요. 패트리어트.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죠? 그냥 이거 사세요. 내가 오버클럭해서 쓰실 분들 중에 32기가짜리로 두 개로 하겠다. 그럼 요거. 그러면 XMP 램을 구매해서 오버클럭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가격이 완전히 가격대가 달라져요. 이게 아까 그 패트리어트 두 개 하면 한 22만원, 23만원 정도 하는데 27만원까지 올랐죠. 물론 방열판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팅그룹 램이 하이닉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하이닉스 걸렸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증해 드릴 수는 없어요. 확정 하이닉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 이게 1.1V니까 이것도 표준 스펙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5600짜리 팅그룹 램에 방열판 씌워서 나온 거랑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4만원 올렸네요. 얘는 XMP 램이고 1.3.
XMP 램 보실 때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얘는 하이닉스 걸릴 확률이 있다고 했지만 요런 거 있잖아요. XMP 램에 전원이 1.1V가 아닌데 클럭이 6000이 안 넘으면은 그게 하이닉스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특히 최악의 경우에 마이크론이 나옵니다. 보통 한 5600 정도 나오면은 삼성, 5600 정도 나오면 베이스가 삼성 아니면 마이크론이고요. 타이밍이 조여져 있으면 삼성이에요. 5600에서 타이밍 조여져 있으면 삼성. 그럼 얘도 삼성. 이건 삼성, 아니 얘는 마이크론. 얘 마이크론일 거예요. 커세어는 마이크론 많이 쓰거든요. 근데 램 특성 자체도 클럭이 얼마 안 되고 타이밍이 풀려 있다. 이거 거의 마이크론이죠. 특히 1.25V 쓰면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4800짜리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이크론 4800짜리. 이게 스펙만 보고도 알아요. 뭐가 들어가 있을지. G스킬 5600에 CL30, 이거는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 M다이인데 이 가격이면 하이닉스 A다이 쓰죠. 그냥 시금치 램 사가지고. 이건 잘 잡아야 줘야 하이닉스 M다이에요.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 M다이. 근데 삼성보다 하이닉스 M다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6000에 CL38, 이것도 하이닉스 M다이 확률이 높아요. 6000대가 6000에 CL36으로 나오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물론 최근 출시된 거는 마이크론도 있을 건데, 최근 출시된 게 아니면은 6000에 CL36이 아닌 거는 웬만하면 하이닉스 M다이에요. 또 하이닉스 M다이. 그 다음에 이건 전압 보시면 1.1V죠. 1.1V 표준 램이 6000이 있어요. 아까 5600까지밖에 안 나왔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신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5200짜리 램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4800짜리를 가져다가 이 스펙을 넣어서 출시한 거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5600짜리를 가져다가 이 스펙을 넣어서 출시를 한 겁니다. 6000에 50, 50, 50인데 조금 48로 쪼여서 나왔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로 이 스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마이크론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써보신 분들 보면 하이닉스 걸렸다는 소리도 있으니까 뭐 이걸로도 도전해 보실 분들은, 근데 이거 살 바에 이게 더 싸죠. 제일 위에 거. 얘랑 아마 칩셋 비슷한 거 쓸 겁니다. 아마 그냥 스펙만 얘는 6000, 아까 쟤는 5600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이 가격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금치 2개, 흑금치 2개에다가 방열판 달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수율도 비슷할 거예요. 얘도 하이닉스 M다일 거고, 얘는 삼성. 써보진 않았지만 스펙 보면 알아요. 얘도 삼성일 거고, 이건 하이닉스 M다이. 보통 이 스펙이 운이 좋으면 하이닉스 A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A다인 경우는 요게 1.35V 1.4V면 아마 M다이일 겁니다. M다이. 그 다음에 G스킬 국내에 들여온 램들이 예전에 M다이 때 들어온 매물이 되게 많아요. M다이 때 들어왔던 재고가 많아서 해외에서 직구하면 A다이를 걸려도 국내에서 구매하면 M다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얘도 M다이일 거예요. 얘도 M다이. 하이닉스 M다이 요 돈으로 살 바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흑금치 사가지고 방열판 다세요. 얘도 하이닉스 M다이. 6400에 CL34, 이게 하이닉스 M다이로 가능한 스펙입니다. 여기 지금 적혀있는 거 하이닉스 M다이. 그 다음에 얘가 1.35V죠 이게 운이 좋으면 A다이인데,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내 들여온 재고가 뭐가 많다 그랬어요? M다이가 많다 그랬죠? M다일 확률이 A다일 확률보다 M다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확정 하이닉스 A다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쭉 내리면 사실 요 밑에는 너무 가격대가 올라가죠. XMP 램으로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위에서 고르는 게 낫고, 확정 하이닉스 A다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이 가격대는 아예 없네. 64기가 때는 아예 없고 32기가 때로 볼게요. 여기 적혀있죠. 얘네만 올로이, 얘네만 이렇게 적혀있으면 A다이에요. 이건 아니겠죠? 안 적혀있죠? 이거 적혀있죠? 안 적혀있고 안 적혀있고 안 적혀있어요. 얘 적혀있죠? 그쵸? 근데 얘는 7600이네. 그 다음에 나는 꼭 하이닉스 A다이를 XMP 램으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찍으세요. 7200 위부터는 A다이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스펙입니다. 근데 64기가 때는 없네요. 결국 64기가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32기가짜리 패트리오트 사세요. 64기가로 쓰고 싶으신 분은 32기가짜리 패트리오트 2개 사서 오버클럭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32기가 XMP 램 중에 32기가짜리 16기가짜리 2개에서 32기가로 쓰시는 분들은 요렇게 검색하시면 이거 빼고 요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건 전부 다 A다이에요. 몇 개예요? 25개 전부 다 A다입니다. 이것도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요. 21만 4,890원이면 근데 솔직히 이것도 아까 확정 하이닉스 A다이라고 한 클레브 램이 6만원도 안 됐죠. 그거 두 개 하면 12만원인데 XMP 램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를 게 있냐, 얘는 그래도 7200 스펙인데 라고 얘기하면 그 클레브 램 갖다가 7200에 CL 34, 42, 42 넣으면 1.4V 넣으면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간다면은 램 문제가 아니라 보드 문제예요. 맨컴 문제라거나. 그러니까 램은 죄가 없습니다. 7000대는 웬만하면 램은 다 커버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에이펙스 아니면 그린 램 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XMP 램이라고 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삼성 DDR4 때는 삼성 B다이는 DDR4 때는 이제 삼성 B다이가 유명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오버클럭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수율 선별된 4000의 CL14나 뭐 4800의 CL17 이런 제품 갖다 썼잖아요. 그건 삼성 얘기고요. 하이닉스는 그렇게 수율을 빡빡하게 그 XMP 램에 줄 세워가지고 뽑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합니다. 굳이 XMP 램을 또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오버클럭 용으로. 이런 XMP 램은 XMP로 쓰실 분들이 사시는 거고, 나는 정말 고수율을 쓰고 싶다 근데 뽑기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돈 주고 요런 거 사세요. 요런 거 8000. 그래도 8000은 클럭 수율 검증이 되는 애들이겠지. 근데 얘네를 쓰실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뭘 쓰셔야 된다? 에이펙스를 써야 된다. 메인보드를 Z690 에이펙스가 아니라 Z790 에이펙스를 쓰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 큐브엘이 에이펙스랑 킹핀 밖에 없을 거예요. Z790 킹핀. 사실 XMP 램은 그렇게 가성비가 좋진 않고요. 8기가짜리 2개 라인업도 없어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이거부터 한번 볼까? 자, 이거 마이크론. 이건 마이크론이에요. 5200의 XMP 램으로 나왔으면 거의 마이크론이고, 특히 1.25V라 하면은 진짜 이거 1.25로 나온 거 웬만하면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4800. 왜냐면 마이크론 4800이 전압이 1.25V까지 밖에 안 들어가요. 더 안 올라갑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거는 순정 스펙이니까 이거 사실 바에는 시금치 사시면 되고, 얘도 하이닉스 아닐 겁니다. 삼성 아니면 마이크론이에요. 이것도 마이크론이겠네. 1.25V니까 3636이면은 삼성일 가능성이 있는데 3838은 마이크론일 겁니다. 얘도 마이크론. 이것도 마이크론. 죄다 마이크론이야. 그러니까 지금 XMP 램이 별로 효용성이 없죠. 32기가대가 이제 가장 라인업이 많은데, 가격 순으로 보면 이건 마이크론 램에 그냥 방열판만 씌워서 나온 겁니다. 마이크론 5600 램에 방열판 씌워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 살 바에 그 마이크론 램 2개 사가지고 뭐 방열판 씌운다거나. 근데 가격이 나쁘진 않네. 근데 오버클럭용은 아니에요. 오버클럭용은 아니고, 얘도 오버클럭용으로는 마이크론, 이것도 마이크론, 얘도 마이크론 1.25V. 마이크론도 그냥 마이크론이 아니라 마이크론 4800짜리 쓴 겁니다. 1.25V는. 얘는 1.35V까지 들어가요. 이거 순서 바꿔야겠다. 얘는 전압이 안 들어가. 삼성램은 전압이라도 들어가거든요. 마이크론 5600은 전압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도 표준 스펙으로 나왔는데, 얘도 하이닉스 걸렸다고 하는 소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클래식 5600 1.1V 짜리. 근데 이거를 시도할 바에 클레브램 2개, 클레브램 2개면 5600. 근데 이게 가격대가 아까 클레브램 2개 하면은 12만원 조금 안 됐죠. 그게 큰 편차가 없죠. 방열판 값 생각하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뽑기에 걸려야 됩니다. 하이닉스 A다이가 잘 걸려주면 이거는 하이닉스 A다이에 라이프 워런티를 적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서린 CNI에서. 근데 하이닉스가 안 걸리면 뭐다? 꽝이다. 마이크론 이거는 에센코어 클레브면 하이닉스예요. 근데 스펙을 봤을 때 6000대다. 6000대면 M다이입니다. A다이로는 요런 스펙은 국내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 삼성 아니면 마이크론 가능성도 있겠네. 전압을 너무 낮게 썼네. 그 다음에 이건 마이크론, 이거는 M다이. 가격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죠. 저 위에서 고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쭉 내려보면 여기서 다 마이크론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 M다이 뭐 이렇게. 6000대면 거의 M다이에요. 6000대면 6000에 CL36을 제외하고. 이거 얘기 꼭 한번 하고 가야겠다. 어딨어? 자, 6000의 CL36 제품 중에 RCD3636으로 나와있고 램전에 1.35V 나와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굉장히 전형적인 삼성 램 베이스의 스펙이에요. 삼성 램으로 가장 쥐어짜내면 이 스펙이 나오는데, 이 스펙으로 XMP 램을 출시를 하는데, 이게 요새 불량 이슈가 좀 많은데, 그거 보통 AMD에서 불량 이슈가 많고, 인텔에서는 그나마 좀 불량 이슈가 적은 편입니다. 근데 싼 맛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XMP 램 넣고 쓰실 분들한테 해당하는 램이고, 아무튼 하이닉스 램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이닉스 램이 아니에요. 하이닉스 A다이는 올로이밖에 없어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거 전부 다 M다이 아니면 삼성 아니면 마이크론. 이 가격 주고 오버클럭용으로 이걸 살 이유가 없죠. 쭉 가격대가 다 비싸니까. 그래서 난 굳이 XMP 램을 살 거다 하면 아예 고클럭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시금치 쓰는 게 낫습니다. 시금치, 흑금치 이런 거. 그 정도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버클럭 유저들은 딱 그 정도에서 고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복잡한 게 XMP 유저인데, XMP 유저들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인텔의 맨컨 수율 편차가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수율에 따라서 클럭 들어가는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가 엄청 큽니다. 예, 특히 13세는 더 그래요. 맨컨 수율 편차가 엄청 커가지고 이 XMP가 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꼭 큐브웨를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만약에 안 들어갔을 경우, 호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호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환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XMP가 동작하지 않을 때 대처가 중요한데, 동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 또는 환불 받아야 되는데, 이게 큐브엘에 없으면 이제 안 된, 이게 안 돼요. 또 하나 더, 교환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큐브엘에 있어.
있는데 내가 직구했어. 그럼 무슨 비용이 들어요? EMS 비용이 들어요. 국제 택배를 보내야 돼요. 국제 택배. 이게 비용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산 거 국제 택배 보내는데 38,000원 나왔거든요. 더 싸게 보낼 수도 있어요. 뭐 중국이나 대만으로 가게 되면 이거보다 더 싸게 보낼 수도 있긴 한데, 아니 어쨌든 내가 좀 싼 맛에 살려고 직구했다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큽니다. 이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배송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직구로 하면 이제 본사로 AS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본사 RMA. 그래서 이런 EMS 비용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국내에 QVL을 확인해서 국내에서 그 램 유통사에서 사는 걸 권장을 하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램 유통사에서 QVL을 확인을 해서 유통을 하거든요. 뭐 고클럭 램 구매할 때는 꼭 얘네한테 안 물어보면 출고가 안 돼요. 근데 이제 QVL을 확인할 때는 보통 이 QVL이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메모리 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QVL이 두 개가 있는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보여주는 QVL은 마케팅 용도로 활용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클럭이 요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변질된 지 오래됐어요. 최대라고 얘기하면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 엄청 좋은 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자기네들 샘플 CPU 그를 전부 다 전수 샘플 테스트를 해가지고 수율 좋은 걸 뽑아요. 수율 좋은 걸 뽑은 다음에 그 제일 수율 좋은 거 가지고 그걸로 램 테스트를 해가지고 돌아가면 돌아간다라고 명시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율 좋은 거 꽂아서 돌아가는 거를 일반 유저가 나도 되겠지 해가지고 사서 장착하면은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 거를 참고하지 마시고 램 제조사 걸 참고하세요. 램 제조사 거를 참고하시는데, 왜냐면 램 제조사에서 만약에 램이 XMP가 안 돌아간다 하면 그 1차적인 책임이 램 제조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AS 커버를 램 제조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XMP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교환 및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메인보드 교환 환불 받을 거예요? 아니죠. 보통 램을 교환 환불한단 말이에요. 그럼 램을 교환 환불하는 거는 메인보드 제조사나 유통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램 제조사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램 제조사나 유통사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얘네가 말한 거를 신뢰해야 됩니다. 얘네가 말하는 거 신뢰해야 돼요. 이 두 개가 편차가 많이 클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얘네 걸 기준으로 QVL을 찾아보시고, QVL에 있으면은 쓰고 없으면은 패스. 있는 걸 쓰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책임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QVL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모든 메인보드 QVL, 모든 램들의 QVL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또 QVL은 램 제조사 QVL이 가장 제대로 많은 라인업을 커버하는 거는 G스킬이에요. 그 다음이 팀그룹이고요. 뭐 다른 뭐 A데이터나 뭐 이런 다른 뭐 그 XMP 램 제조사들은 QVL을 그렇게 뭐 게일이나 뭐 올로아이 뭐 그런 쪽은 QVL을 그렇게 빡세게 해놓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행스럽게 내가 뭐 다른 내가 사고 싶은 싼 맛에 사는 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7200에 보시면은 요는 A데이터 요런 램들을 QVL을 찾아봤을 때 운이 좋게 내 메인보드가 있다, 그러면 구매할 법도 한데, 근데 요게 만약에 내 메인보드가 없다 그러면 대충 팀그룹이나 G스킬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쨌든 QVL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딱 마지노선 전 팀그룹까지 잡아요. 다른 데는 특히 A데이터는 서린에서 유통하는 게 아닙니다.
호잇인가 그런 데서 유통하는 건데 이 유통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요. 떨어진다기보다 큐브엘이 안 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XMP 안 들어가는 이슈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썰인 쪽에 데이터가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얘네가 대부분 커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얘네가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안 된다 하는 걸 구매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다? 내 맨컨이 수율이 운이 좋게 좋은 거다. 썰인에서는 맨컨 안 좋은 거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맨컨 좋은 걸로 테스트했고 얘네는 안 좋은 걸로 테스트했고, 이런 차이입니다. 안 좋은 걸로 테스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V컬러 얘네 진짜 리스트 별로 없어요. 메인보드 큐브엘 리스트가. 그래서 아무튼 큐브엘에 있는 걸 사시면 된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이 되시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난 큐브엘이 없는데 어느 정도 들어갈지 잘 모르겠다. 이 8200 스펙은 요 램은 지금 일시 품질이긴 한데 아마 큐브엘도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다크킹핀. 이 두 개 보드가 아니면은 얘는 시도조차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두 개 보드에서도요, CPU 맨컨이 뿔딱이면 안 들어가요. 이 8200. 그 다음에 8000도 마찬가지로 G스킬이나 팀그룹 큐브엘 확인해보면은 8000도 요렇게 두 개. 그 다음에 팀그룹에 한해서 타케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8000이 만약에 맨컨이 안 좋으면 타케온에서 안 들어갑니다. 에이펙스나 다크킹핀에서도 안 될 확률이 있어요. 맨컨이 안 좋으면. 보통 평균 맨컨이라고 볼 때 여기서 들어가요. 평균 맨컨이라고 볼 때 요거에선 들어갈 거고, 타케온은 글쎄요, 평균보다 조금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정도고요. 그래서 타케온은 조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두 개는 테스트 해보진 않았습니다. 얘는 테스트 해봤고요. 얘는 제가 수율 좋은 걸로 테스트하면 8000은 잘 들어가는데, 수율 안 좋은 걸로 테스트하면 8000이 안 들어가요. 그럼 타케온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아무리 수율이 안 좋아도 타케온은 7800은 들어갑니다. 7800이 안 들어가면 바이오스 최신화로 업데이트 해보시고요. 뭐 얘네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도 못해도 7800은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7800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 팀그룹이 기가바이트 보드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게 큐브엘을 줬거든요. 그래서 7800에 어로스 마스터 이런 게 들어있어요. 어로스 익스트림. 자, 7800에서 보통 뭐 히어로 보드라거나 에이수스 히어로 보드 뭐 기가바이트로 따지면 마스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익스트림 이거 좀 다른데 요게 기가바이트 보드 네밍이고 요게 에이수스 보드 네밍일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타이치 뭐 이런 것들이 큐브엘에 있을 건데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 돌아갈 수 있어요. 맨컨 하급 기준으로 7800은 딱 여기까지 걸려요. 여기까지.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가 아닌 보드는, 이런 보드들은 어디까지 걸리냐, 이건 보드를 보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통 이 XMP 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램보다는요 맨컨하고 메인보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램으로 고를 필요 없이 차라리 메인보드를 보고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맨컨은 뽑기니까. 여기서 DDR5 찍고 높은 가격선으로 보자. 요걸로 훑을게요. Z690. 690은 고클럭에서 그렇게 신뢰적이지 않습니다. 고클럭을 넣으실 거면 790으로 가셔야 돼요. 자, 얘는
얘는 맨컷 뿔딱에서 7400에서 7600. 여기 맥스 8000이라 써있죠. 이건 지네거 수율 제일 좋은 걸로 테스트한 거예요. 어로스 익스트림 7400에서 7600. 맨컨 좋은 걸로 7800까지 들어가요. 일반적인 수율로. 그럼 본사에서 8000으로 넣은 게 얼마나 좋은 맨컨 쓴 건지 알겠죠. 일반적인 수율 시중에 유통되는 걸로 그나마 좋은 거 써서 7800 정도 들어갑니다. 자, 에이수스 보드는 많이 안 써봤는데 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에이수스 보드는 제가 말을 좀 조심할게요. 저 그쪽에는 팬층이 너무 좀 강해가지고 제가 안 해본 거 가지고 될 것 같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제가 에이수스 보드 많이 안 써봅니다. 그쪽 유저분 그 특정 인물하고 제가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에이스 보드는 제가 에이스 보드 써봤어. 공교롭게 써봤는데 이거 제가 썼는데 7200 XMP 안 돌아가서 7000으로 마무리했어요. 이거 얘네 듣기로는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MSI 보드가 요새 고클럭에서 조금 힘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히어로 에이수스 보드 스킵할게요. 타이치 안 써봤어요. 얘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에즈락 보드가 고클럭에서 힘을 좀 못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명시를 그렇게 과대 포장하진 않아요. 과대 포장하지 않잖아. 에즈락 보드를 이거보다 합금해서 제가 7200 해봤거든요. 스틸 레전드로. 그러니까 이거 타이치도 되지 않을까? 에이수스는 스킵하고요. 자, 타케온 보드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7800 위로 보시면 되고, 어로스 마스터 얘도 7400에서 7600. 7600 정도는 될 거예요. 7400은 정말 뿔딱의 경우고, 7600 정도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VDD 큐저나 1.35V로 맞추면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익스트림이나 마스터급은 제가 7600을 하한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XMP는 수동으로 건드리면 사실 XMP의 영역이 아니죠. 에이수스 스킵하고 마스터 7400에서 7600이라 하기. 7600. 카본도 생각보다 안 들어갑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한번 후기 찾아보세요. MSI 카본 에이스 이런 MSI 보드에 고클럭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후기 찾아보세요. 재밌으실 겁니다. 후기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는 왜 안 나와요?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엣지가 더 잘 들어갑니다. 얘는 7800에서 8000까지도 넣어봤는데 얘도 맨컨에 따라서 안 들어가면 7800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MSI 보드에서 엣지가 더 잘 들어가고. ITX 보드잖아요. 이거 써봤습니다. 이것도 써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에이수스 안 써봤고, 안 써봤고 엣지 써봤는데 엣지에서 한 7200 정도 돌아갔어요. 제가 돌려봤고요. 맨컨이 안 좋으면 7200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 얘기 듣고 되더라 라고 샀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얘는 7000에서 7200 정도로 보시면 되고, 토마호크도 써봤습니다. 저 되게 많이 써봤어요. Z790 보드 토마호크도 써봤는데 얘도 7000에서 7200. 에어로지는 얘도 7000에서 얘는 7400 정도 보시면 돼요. 제가 7600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얘랑 어로스 엘리트랑 스펙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7600 했던 때는 굉장히 수율 좋은 걸로 한 겁니다. 굉장히 수율 좋은 걸로. NZXT 안 써봤어요. 근데 스펙으로 볼 때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것도 안 써봤고요. 에어로지 얘기했고, 에이수스 스킵, 피지소닉 이 피지소닉 써봤는데 얘도 7000에서 7200. 얘도 7000에서 7200. 안 써봤지만 피지소닉이나 스틸 레전드랑 같은 스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수스 스킵.
어로스 엘리트 얘도 7000에서 7400. 스틸 레전드 7000에서 7200. 어로스 엘리트 얘도 7000에서 7400. 이거 지금 7600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걔네 수율 좋은 걸로 테스트한 거예요. 맨컨 수율 좋은 걸로. 에즈락보드 ITX 안 써봤습니다. 프로 RS도 안 써봤어요. 근데 스틸 레전드나 저기 뭐야 제가 써봤던 소니 그거랑 동스펙으로 알고 있어요. 동스펙이라는 거는 메모리 오버클럭에 관련된 스펙을 얘기하는 겁니다. ITX 안 써봤고 어로스 엘리트 얘기했고 뒤에 AX가 붙었지만 어로스 엘리트랑 동급이에요. 와이파이만 붙은 겁니다. 에이수스 스케일 라이브 믹서 아까 얘기했고 소닉 얘기했고 어로스 엘리트 에즈락이 사실 DDR5 고클럭에서 좀 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얘네는 DDR4 출시 초부터 열심히 따라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MSI는 DDR5 출시 초에 선방을 했거든요. M다이랑 호환성이 되게 좋아요. MSI 보드가. 그래서 M다이로 선방을 했는데 A다이 쪽으로 와서 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걔네가 초반에 잘 팔려가지고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좀 안 한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에이수스는 원래 잘했고 기가바이트는 DDR5 출시 초기 때 M다이로 나왔을 때 죽을 많이 썼어요. Z690 보드랑 Z690 보드가 좀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서 조금 노력을 좀 한 케이스고 MSI 보드는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예, 이건 안 써봤는데 생각보다 스펙이 낮네요. 그래도 7000은 되지 않을까? 게이밍 X 써봤는데 얘도 7000에서 7400 보시면 되고요. UD도 7000에서 7400. 이거 조금 더 깔게요. 6800에서 7400, 72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D가 게이밍 X나 이런 거보다 같은 맨컨 썼는데 조금 덜 들어가더라고요. UD 싸죠. 싼 맛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싸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30만원이라 다른 보드에 대비해서 글쎄요, 게이밍 X가 비슷하네. 옛날에는 싼 라인업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훑어볼 때는 피지 라이트닝 안 써봤는데 얘도 아마 소닉이나 같은 스펙급일 겁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에 관계해서. 타이치도 한 요정도로 보시면 되고 7000에서 7200. 스틸 레전드도 7000에서 7200 정도. 그 에즈락 보드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7000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7000 스펙에 XMP 램이 별로 없지만 보통 6800에서 7200으로 보면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DDR5에서 XMP 램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6800부터 보시면 되고요. A다이 기준으로. 근데 그 메모리가 A다이 기준이에요. A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A다이 기준이기 때문에 7200 위부터는 제가 A다이라고 했죠. 그러면 야 소울시커가 이거 7200 뭐 이상 다 들어간대 해가지고 막 나는 6600으로 써볼 거야 해서 이 6600 램을 사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6600 램이 M다이가 있습니다. M다이가 더 많을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꽂으면은 소울시커가 보통 7000에서 7008 뭐 7200 7400 이랬는데 왜 6600이 안 들어가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M다이 기준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M다이 기준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서 클럭을 더 까야 돼요. 예를 들어 요거가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보드 같은 경우 한 7400, 7400이란다. 6400, 6000에서 6400 그 정도로 많이 까야 됩니다. 그래서 M다이 기준으로 쓰실 분들은 6400 이하로 쓰시면 돼요. 6400까지는 Z790에서 웬만하면 커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B760이나 B690 뭐 이런 라인업, B660 요런 쪽에서 M다이로는 안정빵이 6000에서 6400입니다. M다이 기준으로 6000에서 6400.
여기서 6600 안 들어가는 보드도 있어요. 6400도 안 들어가는 보드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령 예를 들어 자 Z690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5800 정도 써있네. 예. 에즈락 보드가 Z690 때 많이 못 넣었거든요. 예. 에이수스는 안 써봤고 스킵하고 엣지가 좀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6400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엣지는 XMP 램을 6000에서 6400 사이로 쓰시면 돼요. 에이수스 스킵. 포스보드가 말이 6666인데 이거 안 들어가요. 포스보드 쓰시는 분들은 XMP 램을 6000에서 6200 정도로 쓰십시오. 포스. 왜냐면 포스랑 카본이 조금 일찍 출시를 했는데 좀 무리수한 느낌이에요. 이게 명시 클럭보다 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 바이오스에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바이오스 최신으로 한번 업데이트하고 한번 써보세요. 6000 만약에 공교롭게 내가 이 XMP 램을 6400에서 6600 정도로 샀다, 그런 분들은 바이오스 최신화 업데이트 해보고 안되면 클럭을 낮춰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로스 프로. 야 이거 제가 6400 간신히 넣었어요. 안될 겁니다. 그냥 일반 분들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6000에서 6200 정도 보시면 돼요. 내가 맨컨이 좀 좋은 편이 아니다 하면 6000짜리 쓰시는 게 나을 거고. M다이 기준입니다. 근데 요런 건 A다이 써도 많이 안 올라가요. A다이 써도 잘 넣어봐야 6600. 기가바이트 Z690보드는 진짜 제가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즈락 보드도 그렇고. 사실 에이수스 보드 요런 것도 6000밖에 안 들어간다고 되긴 하죠. M다이 때 정말 처참했어요. 하급 보드들. M다이 때 선방한 거는 MSI랑 거의 MSI밖에 없지. 이거 뭘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건 품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격 비정상적인 가격이에요. 품절이고 이런 것들. 매물 있는 게, 야 로고 익스트림 비싸다. 100만원. 오로스 익스트림 6600 적혀있는데 안 들어갈 겁니다. 얘는 한 6400, 6200, 얘도 6000에서 6400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A다이로 넣어도 7000도 안 들어가요. A다이로 한 6800 그 정도? MSI 토마호크도, MSI 토마호크 아까 제가 MSI 선방했다 그랬죠? 얘도 6400 들어갈 겁니다. 6200, 6400 정도 무난히 들어가요. 유니파이 X도 맨컨 뿔딱에서 6600. 예, 맨컨 아무리 좋아도 6600은 들어가 얘는. 그리고 맨컨 평수율, 램 평수율 이상이면 6800. 에어로지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한 6000 정도 쓰시면 돼요. 얘도. 이것도 A다이 꽂으면 한 6600, 6400에서 6600 정도. 에이스보드 안 써봤고요. 얘도 6000에서 6400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때는 엄청 과대포장도 많이 안 했어. M다이 때는 안 됐거든. 이러나 저러나 안 됐거든요. 이게 Z70으로 넘어가면서 얘네가 맨컨 뽑기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8000. 좀 어이없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바이오스타 안 써봤고요. B760이 Z760보다 조금 덜 들어간, 한 뎁스나 두 뎁스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뎁스 정도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풀도 안 써봤고, ECS 안 써봤고, 이거 말고 얘는 그래도 겸손하게 6800이라 적어놨지. 그쵸? 제가 뭔 얘기를 하려냐면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 7600?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6800에서 7000 잘 넣어봐요. 7200. 이거 얘기하려고 켰어. 이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얘네 램 수율 2개짜리라고 테스트도 안 해보고 적어놓은 것 같아. 이거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안 해봐도 알아요.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예. 괜히 시도해보지 마세요. 안 될 겁니다. 얘도 6800에서 7200 잘 잡아봐야 7200으로 들어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제가 B760은 많이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멘트 해드리긴 애매한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Z790보다 보통 한 뎁스 내지 두 뎁스 낮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720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얘가 한 6800에서 7200 정도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가바이트 한정으로 7600 적혀 있으면 얘는 6800에서 7200 많이 까야 됩니다. 기가바이트는. MSI 보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고, 6800이면 6800 되지 않을까? 에이다이 기준으로. 에즈락 보드도 한 6800에서 7200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거예요. 대체로. MSI 보드가 여기서는 클럭을 그렇게 과도하게 안 썼네요. B760에서. B760M 박격포 얘도 6800에서 얘도 운 좋으면 7200까지도 될 것 같긴 해요. 맨컨 좋으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B760 보드를 뭐 XMP 관심이 많으신 분 계실 건데, 대체적으로 여기 적혀있는 클럭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XMP 램이 7000 XMP 램이 거의 없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스펙이 좀 별로인 경우가 많고 비싸고, 특히 그 커세어 램. 그래서 XMP는 보통 한 6000 이렇게 적혀있어. 7200을 안 넘으면 6800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기가바이트보다 한정으로 여기 거의 한 400씩 까면 됩니다. 기가바이트 한정으로. 다른 거는 200씩 까시고요. 기가바이트는 400씩 까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램을 여기서 큐브L을 보고 고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7200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아니면 6800 7200이 안 들어가면 6800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7200 안 들어가는 보드 많아요. A다 다 해도 맨컨이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보드라기보다 맨컨이 안 좋은 경우에 7200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7200이 된다고 적혀 있더라도. 싼 거 가시면 돼요. 이 스펙 볼 거 없이 그냥 싼 거 가면 됩니다. 클럭만 고르고 싼 거. 거의 스펙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40이고 얘는 46인데 뭐가 더 좋아요? 그럼 42가 더 좋아요. 무슨 차이에요? 하면은 이걸 42로 쓰는 애들은 거의 5600을 베이스로 하는 하이닉스 A다이를 썼고요. 46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4800 베이스인 하이닉스 A다이를 썼을 겁니다. 거의 그래요. 팀그룹이 5600 쓰거든요. 지스킬은 4800짜리 쓰고. 싼 거나 감성 따라서 이제 큐브L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스펙은 더 비슷해요. 같은 클럭대에서. 그러면은 7200이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7000 써야 되는데, 7000은 커세어 램에 이거는 마이크론 5600 베이스일 확률이 높고요. RCD 엄청 풀렸죠. 이거 쓰실 바에, 이 타이밍이 엄청 풀려있기 때문에 이거 쓰실 바에 6800짜리가 성능이 더 잘 나올 겁니다. 이거는 하이닉스 쓴 것 같긴 한데 램 전압이 1.45V 좀 높은 편이고, 가격대 성능비로도 이거 쓸 바에 6800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6800을 보시면, 자, 자, 이 정도 스펙이면은 가격 대비 뭐
웬만한 아까 7000 램보다는 훨씬 잘 나올 겁니다. 거의 스펙은 거의 비슷해요. 이거 뭘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로는 굳이 골라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스펙이 똑같습니다. 스펙이 근데 얘는 CL34, 얘는 36. 무슨 차이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1.4V를 썼고 얘는 1.35V를 써서 조금 보수적으로 간 거예요. 조금 여유롭게 램 전압을 낮추면서 CL 타이밍을 두 개를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유가 좀 많은 편인데 성능이 얘네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그래서 A다이 기준으로는 안정빵 6800, 그 다음에 난 좀 무리해 보겠다 하면 7200. 근데 7200으로 쓰실 거면은 아마 아까 보셨다시피 그 스펙에서 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나아요. 안전방 6800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7200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맨컨에 따라서 안 들어가면 이건 램이나 메인보드를 바꿀 게 아니라 CPU를 바꿔야 됩니다. CPU 이거를 넣고 싶으면 램 백날 바꿔봐야 CPU 맨컨 안 좋으면 안 들어가요. 그런 경우 있어. 램 바꿔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 자 7200 램을 하나 썼는데 안 들어가. 교체를 했어요. 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맨컨 한 개가 이걸 안 들어가는 램을 A라고 할게요. 들어가는 램을 B라고 할 겁니다. 이 7200A 램이 이걸로 내 맨컨에서 클럭 마진을 최대치로 뽑았을 때 7150 이 정도까지 들어가. 근데 이거를 내 맨컨 한 개에서 B램을 가지고 넣었을 때 얘가 7200이 커버가 되면 이거는 A로는 7200이 안 돌아가고 7000으로 돌아갈 거고 B로는 720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차이예요. 이 인텔에서는 램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50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게 만약에 2000을 7200에 걸린다 안 걸린다 차이로 되고 안 되고가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맨컨을 바꾸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차라리 맨컨도 같은 주차 말고 주차 차이 많이 나는 걸로 바꿔보세요. 같은 주차는 고만고만해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이제 비싼 보드들 중에 7400에서 7800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인보드들이 XMP 7600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도 타이밍 거의 비슷해요. 그쵸? 똑같죠? 그러니까 감성이나 RGB나 아니면 가격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QVL 있는 걸로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타키온이나 에이펙스나 킹핀이다 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근데 그런 보드를 XMP용으로 쓰려고 사진 않죠. 오버클럭 해봐야죠. 그 다음에 나는 8000 이상 넣어보고 싶겠다. 얘네는 사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고 구매하는 램들입니다. 물론 안 들어가면 서린 CNI 같은 경우 환불해줘요. 얘네. 근데 서린 CNI에서 팔 때 그걸 명시할 수도 있어. 이걸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면 환불해줄까 안 해줄까 한번 물어보세요. 꼭 유통사에 안 들어가면 환불해주는 걸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장터에 뭐 감가 까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 오버클럭 하실 분들이 사가겠지. 그 다음에 M다이로 나는 M다이로 사실 쓰겠다 하시는 분은 M다이로 6600 들어가는 보드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MSI 보드 정도? MSI 보드에 엣지나 토마호크 이런 것들 맨컨 뿔당 아니면 얘는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것들 제외하고 6600 잘 안 들어갈 거고요. 차라리 오히려 6400이나 6400의 대표적인 스펙이 6400의 CL40 요런 거는 뭐랄까요, 하이닉스를 쓰긴 썼는데 타이밍이 엄청 풀린 거거든요. 6400으로 쓰실 거면 차라리 요렇게 CL32 쓰는 거, 이게 타이밍이 제대로 좀 조여져 있어서 괜찮고요. 가격 차이 생각하면 요거 살 바에 요거 사죠. 그쵸? 근데 이제 156,000원, 얘가 171,000원. 그래서 15,000원 정도 더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능차도 그렇고. 물론 XMP 기준이고요.
수율로는 비슷할 거예요. 수율로는 비슷한데 얘네가 너무 보수적으로 쓴 거고, 가격 차이가 15,000 정도지만 차라리 이게 낫다. 그리고 요런 것도 사실 6400의 CL40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괜히 가격만 비싸지. 나 화이트 쓴다 하면 요런거 CL32 다 같은 하이닉스 M다이 쓴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M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그 다음에 6200 스펙은 조금 애매한데, 요 라인업이 애매하게 가격이 비싸요. 요 클레브램 빼고. 싼 맛에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도 나쁘진 않고. 아까 6400이 더 쌌던 것 같은데, 얘가 더 낫긴.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마지노선 6000입니다. 싼 맛에 쓰기 좋아요. 요런거. 근데 얘도 타이밍이 조금 풀려있죠. 요 6000 스펙에서 CL40 정도면 타이밍 많이 풀려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욕심내서 뭐 나는 좀 타이밍 조인 거 쓸 거야 라고 해서 내릴 거면은 차라리 얘가 낫고요. CL30 많이 조여진 거예요. 이거는 같은 하이닉스 M다이겠지만 얘는 135,000원 정도, 얘는 145,000원 정도, 만원 정도 더 쓰지만 그만한 성능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요 밑에는 볼 거 없어요. 밑에는 사실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그만큼 안 나오고. 근데 나는 큐브L에 A 데이터가 없어 하신 분은 밑에 내리면 G스킬 있을 겁니다. G스킬에 CL30 여기 159,000원 정도, 또 만원 정도 더 써야 되네요. G스킬 걸 살려면 그 정도? 나머지는 이제 다 스펙이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한번 뭘 살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영상 너무 길어졌네. 1시간 47분 동안 수다를 떨었네요. 이거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정 램 쓰시는 분들하고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하고 XMP 쓰시는 분들까지 대충 쓱 훑었는데, XMP가 워낙에 지금 보드마다 인텔에서 들어가는 클럭 편차가 다르고, 원인은 얘예요. 얘 그리고 메인보드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클럭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클럭 위주로 보시고 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내가 보수적으로 갈 건가 공격적으로 갈 건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있어요. 내가 시금치 램을 써가지고, 만약에 시금치 하이닉스 A다이를 써가지고 내 메인보드 내 맨컨에서 7200이 들어가, 그러면 사실 XMP 램으로 넣어도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 시금치에서 XMP로 가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XMP에서 시금치로 가는 경우면, 예를 들어 내 XMP 램이 7200 쓰다가 시금치로도 소프트웨어가 된다는데 해가지고 시금치 램 사가지고 7200에 타이밍 똑같이 전압 똑같이 넣고 됐을 때 되면은 개꿀이죠. XMP 램을 빼도 되니까. 그 대신 RGB 간지를 잃거나 아니면 그런 뭐랄까 QVL이 퀄리티가 좀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가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정도.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좀 영상 내용이 길었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와이프 일어났나봐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